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적용 설계 기초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설계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기. 네, 즐겁게 참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 그릴 때 유의사항을 익히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거를 익히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제도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고 적용 제도 용구의 이름을 익히기. 네 번째, 적용 용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연습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함께 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도 용구를 챙기시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제도 용구의 이름과 오른쪽에 제도 용구의 실제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름을 익히시고 쓰임새를 선생님과 함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제도판입니다. 가장 큰 제도판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이 제도판이고요. 이 제도판의 경우에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면과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이 기다란 자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T자 모양의 수평선을 그리는, 가로선을 그리는 자를 별도로 쓰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 T자 모양의 큰 자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 때에는 이 T자 모양의 자가 쉽게 붙어 있어서 위아래로 올려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자입니다. 삼각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쪽 면은 90도 각도인데요. 각도가 다르게 해서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자를 너무 큰 거를 이용을 하시면 잘못하면 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찢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너무 무겁거나 해서 운반을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선생님이 저게 지금 하나가 아니고요. 3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3개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해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형 템플릿이고요. 두 번째는 사각 템플릿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모양의 다각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플라스틱이나 셀룰로 판에 원형이나 그리고 세모나 뭐 이렇게 네모나 여러 가지 모양을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제도를 할 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템플릿이고요. 다른 말로는 쉽게 모양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스케일입니다. 저것 또한도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삼각 스케일, 삼각 축척자, 스케일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저 스케일 자의 경우에는 1대 100에서 1대 600까지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공부할 때는 1대 100 축척자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고정을 해서 쓰실 때 필요하고요. 선생님은 3M 테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테이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테이프 쓰는 용도가 고정하는 용도 이외에도 제도 용지가 찢어졌을 때 임시 방편으로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용 샤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는 샤프 펜슬이 하나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샤프 펜슬을 2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장 쓰는 기본적인 0.5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다양한 주제들의 적용 설계 과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콤퍼스를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구멍이 뚫려서 종이가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샤프 펜슬을 2개 이용을 해서 반호형이라든지 반원이라든지 이런 원 모양을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용 샤프는 0.5mm와 0.7mm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샤프심을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샤프심 또한도 똑같은 사이즈로 이용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샤프심은 HB입니다. H는 단단하고요. B는 무른 건데요. 이 두 개가 함께 합쳐져서 이용이 되고 있는 HB를 이용하시는 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도용 샤프 다음으로 지우개 그리고 지우개 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꼭 챙겨야 하냐? 아닙니다. 지우개만 챙기시고요. 지우개 판은 없으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우개 판이 왜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지우개 판은 여러분들 보시면 조그만한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어떤 시설물을 표현했을 때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을 지워서 그 부분만 지워서 없애면 되는데요. 이럴 때 지우개판이 있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우개판을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가지고 다니시다 잘라서 뾰족하게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티슈입니다. 웬 여기 제도하는데 물티슈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이 많지 않아도 되는 물티슈여서 여러분들이 물티슈 대신에 알코올 솜이라든지 아니면 손걸레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설계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성도가 높으려면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손이 시커매집니다. 그리고 팔도 시커매지고요. 제도 용지도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항상 내 제도 도구와 제도 판을 깨끗이 정리하고 닦도록 하시고요. 끝나고 나서도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꼭 준비했으면 좋겠는 게 마지막 A3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순서대로의 과정이 모두 담겨져 있는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경 기능사를 취득하시는 합격의 지름길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한 도면, 그리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3 파일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료가 고스란히 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도용구 바르게 사용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도용구에 크게 세 가지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샤프 펜슬입니다. 샤프 펜슬은 크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릴 때 가장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수평선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연필 쓰듯이 기본적으로 60도 정도 각도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긋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일반적인 선을 사용할 때와 정밀하게 정확한 선을 사용할 때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의 선과 정밀의 선이 있고요. 보통의 선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덮고 긋는 거고요. 그리고 정밀한 선은 약간 자를 샤프심과 함께 완전히 밀착시켜서 붙여서 긋는 방법입니다. 수평선의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약속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좌에서 우, 여러분들이 동에서 서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수직선은 두 가지 여러분들 도구가 필요합니다. 제도판에 평행자, 가로로 생긴 자와 세로로 생긴 삼각자가 함께 이용이 되고요. 이 자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선은 위에서 아래로 많이 그으셨을 텐데요. 제도를 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평행자 사용법입니다. 평행자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무리하게 힘을 주시거나 세게 힘을 줘서 올릴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손에는 샤프 펜슬이 들어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남아 돌고 있어요. 이 왼손을 여러분들 평행자를 놓고 살살 위로 올렸다 내렸다 원하는 위치에 올리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를 하지 말고 사용을 하셔야 파손도 되지 않고요. 그러나 여기 지금 힘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설계를 할 때 선생님의 지금 적용 설계대는 사용한 게 조금 기간이 되다 보니 가운데 부분이 살짝 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도 만약에 가운데가 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살짝 누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빼고 선을 그을 때는 누르면서 그으시면 그 선이 깔끔하게 그어집니다. 수평선에 긴 선을 그을 때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연필로 글씨를 쓸 때는 짧게 쓰기 때문에 팔목만 움직이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선생님이 오른쪽 손까지 긴 선을 그어야 할 경우에는 이게 손목만 이용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게 기껏 10cm, 길어야 15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왼손에서 이쪽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이 여러분들의 이 팔을 전체를 이용을 해서 선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샤프 펜슬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쭉 가기 전에 내 손과 내 눈의 위치가 함께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팔이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선 긋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삼각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자는 제가 여러분들 삼각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삼각자 여러분들 거하고 다르게 모양은 같습니다. 근데 어마무시하게 크죠? 이렇게 손잡이가 저는 달려있는 지도용 삼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형 삼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을 그을 때요. 자, 이 각도가 어떻게 되던 간에 여러분들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와 산을 내려갈 때 이런 경우에는 약간 V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 왼쪽 꼭지점에서 아래 꼭지점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 삼각자를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산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로 산 모양이 되었죠. 산 모양이 되어서요. 선생님의 왼손 있는 데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한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선생님이 함께 하려고 여기 지금 제도판 위에 앉았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제도 연구를 지금 같이 점검을 하면서 어떻게 쓰는 건지 도대체 얘는 어디다가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제도 연구 부분을 사진을 보았던 거를 실제로 선생님 자리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자리에 크게 되어 있는 이거를 자, 제도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제도판을 이렇게 자리에 가지고 있는 이 제도판을 쓰고 있고요. 이 제도판은 휴대용이 아닙니다. 휴대용 제도판은 좀 더 작게 만들어져 있어서 가볍게 집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건축하는 친구들, 토목하는 친구들, 조경하는 친구들, 때로는 미술하는 미술학도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휴대용 제도판 또는 제도기가 있고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자리에 잡아서 앉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은 도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곳이고요. 네.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도판을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이렇게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눈금이 0,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사실 이거를 강조하진 않고요. 자, 수직으로 보는 이 막대 축적자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눈금이 있다라는 거 1cm씩 이렇게 눈금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자,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봤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빠진 게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평자가 이게 평행자가 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이런 장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하고요. 항상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른손은
이렇게 쓰는 용도로, 물론 오른손잡이인 경우에 한정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요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보시면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잠금 레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고정을 할 때는 레버를 당겨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풀어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행자이고요. 가로선을 그을 때 사용을 하고요. 약간 그 알파벳 대문자의 I자를 닮았다고 그래서 I자라고도 합니다. I자라고도 하고요. 뭐 어떻게건 부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로선을 그을 때 쓰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도구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자가 있어요. 삼각자 세트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각도가 서로 다른 직각 삼각자가 있고요. 자, 서로의 각도가 똑같은 삼각자가 있습니다. 2개가 한 쌍이에요. 가끔 친구들, 선생님이 자, 본인들 도구 챙겨오세요 라고 하면 요거 큰 것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급경사를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경사를 써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세트는 이제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부처럼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모르고 친구를 줘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쌤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가, 제도용 자가 일반 자하고 다른 점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리 들으셨죠? 자, 선생님이 일부러 낸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아크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지만요.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가장자리 선과 안쪽 선이 이 제도 이 삼각자의 경우에는 단차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은요. 이렇게 그냥 잡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단차가 없이 그냥 매끈해요. 그런데 얘는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요 위에가 높고요. 자, 보이실까요? 여기가 높고요. 요 아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계단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잉킹펜이라든지 뭐 잉크를 이용해서 선을 그을 일은 없지만 뭐 이렇게 잉킹펜이나 잉크를 예전에는 이용을 했을 때 먹물을 담아서 잉크를 담아서 이렇게 내면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쁜 이렇게 모양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양자가 하나, 둘, 자, 3개가 있는데요. 더 많은 모양자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자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자가 있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요. 자, 여기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원형 4가지 모양의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라고 해서 많을 다자를 써서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3개 다 템플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템플릿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 크게 2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돌리지 말 것. 이렇게. 띱니다, 띠. 네, 돌리면 안 돼요. 이러다가 날아가거나 다치거나 어디에 뭐 끼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원형자를 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보았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쓰임에 맞게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원형자뿐만 아니라 이 원형 템플릿, 사각 템플릿, 다각 템플릿을 이렇게 휘는 친구가 있어요. 예, 지금 자, 템플릿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휘진 않겠지만 이렇게 휘어서 이게 재밌나 보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게 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재밌을 수 있겠지만 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어떤 거를 할 때 이렇게 휘어져 있어 버리면 이 모양을 그릴 때 그 부분이 튀어 올라가거나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휘어져 있어서 굴곡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돌리거나 휘거나 그다음 모서리로 찝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실제로 설계할 때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와 이거, 원형 템플릿과 사각 템플릿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스케일 또는 삼각 스케일, 그리고 삼각 축척자, 다양한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1대 100에서 1대 600까지 있다고 했어요. 혹시 잘 보일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요. 여기 보시면 1대 100이라고 써져 있고요. 자, 빨간 쪽 반대쪽을 보시면 1대 200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청록색인가요? 이게 색깔이 조금씩 그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뭐 초록색인 경우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눈금 보면 1대 300이 있고요. 글자는 반대편이죠. 서로 자, 반대편에 1대 400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이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요. 자, 약간 여기는 검정색 또는 뭐 군청색, 진한 남색 뭐 이런 색깔에 이제 여기 색깔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는 1대 500, 여기는 1대 600으로 해서 자, 이 말은 자, 1대 몇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100cm는 1m이죠. 그래서 100cm를 1cm로 그릴 때 써라 또는 200cm를 1cm로 만들 때 써라. 이 목적에 맞게 쓰라고 6개의 이 축척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대 100만 쓸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도구를 직접 쓰진 않더라도 어떤 쓰임새가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선생님의 이쪽 손가락, 요 모서리 1대 100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일명 30cm 자에 표기되어 있는 그 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정밀하고요. 작은 눈금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삼각자를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삼각자는요, 선생님이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줬는데요.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게 껍질이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이 삼각자 집이요.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요. 세트처럼. 아까 여러분들이 직각삼각자와 직각삼각자가 두 개가 또 세트로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주 작게 그리려고 할 때 이 자가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냥 삼각자 그리고 템플릿 각각의 쓰임새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0cm 일반자는 이렇게 부러져 있는 거,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5cm 이렇게 삼각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꼭 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깔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도면을 그리면서 중간중간 지우개가루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털어주는데요. 털어줄 때 방법이 이렇게 밖으로 터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 평행자 I자라고 했던 이 아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쓸어서 담아주시고 요 안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 홈이 파여 있는 곳으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지우개가루나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샤프 펜슬입니다. 선생님이 샤프 펜슬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0.5, 하나는 0.7. 자,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가장자리 테두리 선을 그릴 때는 0.7을 쓸 거고요. 나머지는 0.5짜리로 여러분들 함께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자, 그리고 이게 지우개 판입니다. 어떤 선을 그어서 내가 거기만 지우고 싶을 때 이렇게 지우게 되면 그 부분만 이렇게 길게 된 선, 이 부분만 지울 수 있거나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곳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곳을 이렇게 지우면 그 부분만 지워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자, 이거는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그것까지 준비 못 하겠어요. 네,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썼던 게 주문을 했는데요. 다른 형태가 왔어요.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은 종이 테이프를 쓰지 않고 3M 테이프를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이프하고 조금 달라요. 투명한 테이프는 이게 종이를 붙였다 떼면 다 찢어집니다. 모퉁이가 일명 날아간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는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있는 지금 자, 네, 3M 테이프여서 선생님은 학생들 지도할 때 이 3M 테이프 이게 가는 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도면 연습을 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물티슈. 자, 선생님이 도면을 그리진 않았지만 도면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솜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에 눈금이 다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물티슈 요즘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물티슈 그냥 가볍게. 선생님은 큰 거를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물티슈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청소하는 거를 지금 보여줄 건데요. 자,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여기까지 많이 쓴다. 여기 많이 쓰는 거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삼각자도 여기가 단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 지금 템플릿도 아주 미세하게 여기 이쪽 부분은 단차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자, 이렇게 내가 쓴 부분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내가 많이 쓴 거 그 부분은 깨끗이 닦아서 자, 내가 나중에 쓸 때도 깨끗하게 쓸 수 있게 자, 그리고 특히 이 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자도 이거 나중에 쓰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실제로. 지금 선생님은 깨끗한 거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도면이 깔끔하고요. 네, 여기 그리고 제도 때도 깔끔하고요. 요것도 깔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여기가 시커멓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까지 닦아주시면 돼요. 자, 자 종류는 자, 요렇게 여러분들 특히 1cm 있는 데 쪽 1대 100 있었던데 자, 닦아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닦아주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닦아주셔야 할 곳은 바로 여기와 이 평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 제도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론 고정석이기 때문에 내 자리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내 거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적용기능사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원치 않는 장소에 앉을 수도 있고요. 내 도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평행자가 더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고 나서요. 선생님은 항상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먼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먼지가 아니라 아마 이게 샤프 심에 가루가 묻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닦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래쪽 여기 있죠? 아래쪽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자, 내가 다음에 쓸 때 기분 좋게 잘 쓸 수 있도록 자, 깔끔하게 모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곱게 해서 내가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물이 묻어 있어서 도면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끝나고 나서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도구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물티슈는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도면이
여기가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요, 샤프심이라든지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올렸을 때 도면이 쭉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유념을 해서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강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게 보너스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도판에 앉았을 때 이런 제도 연구가 있어요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요. 여기에 제도하려고 하는데 다 널어져 있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삼각자, 그리고 내 샤프 펜슬, 지우개,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우개 판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용하고, 자, 테이프도 내가 안 쓰면 한쪽으로 치워놓으면 좋고요. 이게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 쪽에다가 두시면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쓰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쓸 만큼의 물티슈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품들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두시고요. 내가 쓰는 물품들, 내가 해야 되는 물품들은 이 제도비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면 굉장히 정돈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도면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제도를 하는 친구들 보면 온천지 이렇게 막 다 널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막 깨지고 또 이게 날아가서 좀 주워줘 친구야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하는 습관 잊지 말도록 하고요.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지금 현재 올해 졸업한 친구 건데요. 저희 반 친구 겁니다. 학생 건데요. 여기 잠깐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선긋기 2강에서 연습할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집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굉장히 뿌듯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1강 보너스 영상으로 제도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